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그 찌릿한 감정,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아실 겁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 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아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당신의 중요한 의견이 회의에서 무시당할 때, 가족 모임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농담으로 치부될 때, 애인이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길 때,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침묵하며 상처를 삼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그런 불행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심리 기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심리학자들과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물로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예의 바른 대화로 이끄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당신의 자존감과 인간관계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무례한 행동 뒤에는 3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놀랍게도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무시하는 행동은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작은 촛불이 다른 사람의 빛나는 등불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그 등불을 꺼버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남의 가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실제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극도로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자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마치 으르렁거리는 개가 사실은 겁에 질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들은 깊은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을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쉽게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깁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사실은 자신의 약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들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행동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하여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장 강력한 대응법은 놀랍게도 공감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준 씨는 최근 아내 지영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온 민준 씨를 향해 지영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맞받아치게 됩니다. 나도 얼마나 힘든데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내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너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지쳐서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나아지네. 말이 너무 심했지? 감정적 폭발이 예상되던 상황이 부드러운 대화로 바뀐 것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그 행동 뒤에는 보통 불안, 두려움, 분노, 좌절감 같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감은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동이나 말에 동의합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의 경계는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고 화가 난 것 같네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공감은 사람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유머와 재해석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기술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세련된 전략입니다. 먼저 유머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훈 씨는 명절 가족 모임에서 삼촌으로부터 정훈아, 아직 결혼 안 했냐? 요즘은 빨리 해야지. 그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마치 정훈 씨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하지만 정훈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유머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삼촌, 결혼은 뭐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농담에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상대방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해석의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호 씨는 친구 재민에게 야,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더 힘든 거야. 넓게 좀 봐라라는 무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종호 씨는 재민의 말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네. 요즘 너도 일 많잖아.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피로함으로 인한 것으로 재해석하자 재민은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음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 요즘 피곤하긴 해.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 이 두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머는 심각한 상황을 가볍게 만들고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킵니다. 율곡 이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유머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당신의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 해석은 상대방의 말에 담긴 부정적 의도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 감정적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바른 말이 곧 바른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려 할 때 유머로 반격하거나 오늘 피곤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네요 라고 해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종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팀장과의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팀장은 종호 씨의 의견을 비꼬며 무시했습니다. 종호 씨,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면 곤란한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지 참. 이런 말은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호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팀장의 말을 듣기만 했죠.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종호 씨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듯 보였고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지 말투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종호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이 너무 심했어. 그런데 내가 참 잘 참았어. 종호 씨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상황을 넘긴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고 종호 씨는 동료들에게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무시되거나 반박당하면 더 방어적이 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침묵은 당신의 감정을 보호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침묵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품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침묵으로 대응해 보세요.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눈맞춤은 말로 하는 어떤 대응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사춘기 딸 미나와의 대화에서 자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미나는 요즘 수진 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수진 씨가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자 미나는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거야? 이런 무례한 말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바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수진 씨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수진 씨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빛으로 시선을 끌어 대화를 주도하기로 한 것이죠. 미나는 엄마의 눈을 마주치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엄마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배우고 싶어? 수진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미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엄마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맞춤으로 대화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이자 미나도 서서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네요. 미안해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눈맞춤은 당신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당신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나도 여기 있어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눈맞춤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집중시킵니다. 특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게 됩니다. 셋째, 눈맞춤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는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 말과 행동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자녀나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할 때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기술이 어떻게 상대방의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정 씨는 새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가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를 드디어 바꿀 생각에 기대가 컸지만 매장은 혼잡했고 직원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품을 살펴보던 윤정 씨는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이 세탁기랑 저 세탁기의 차이가 뭔가요? 직원은 윤정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결정하세요. 윤정 씨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진지한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구매 의사가 없어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이름표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침착하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 모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수 씨, 이 세탁기와 저 세탁기의 기능 차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수 씨,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씨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듣자 민수는 더 이상 윤정 씨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듣는 것처럼 민수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바로 펴지고 목소리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수는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성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윤정 씨의 가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 세 글자가 무관심했던 직원을 열정적인 세일즈맨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윤정 씨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심리적 기술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무시당하는 상황이 최고의 고객 서비스 경험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가 이름이라는 소리에 특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된 가장 친숙하고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멀리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상태에서는 무책임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면 갑자기 그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에게 집중된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 퇴계 이황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목소리 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뜨거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단단했던 무관심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을 종합해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할 때는 침묵의 기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회의 중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하거나 같이 절하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며 미소를 유지하세요.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여러분의 성숙함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재해석과 유머의 기술이 효과적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의 무심한 잔소리나 친구의 무례한 농담에 대해 오늘 피곤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네라고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유머로 가볍게 받아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은 감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후배와의 관계에서는 눈맞춤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나 젊은 후배들이 여러분을 구식이라고 무시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해.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이런 공감의 표현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낯선 사람이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무시당할 때는 이름 부르기 기술이 효과적입니다. 이름표를 확인한 후 그들의 이름을 정중하게 부르며 요청을 반복해 보세요. 마치 마법처럼 그들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 수치심, 좌절감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심호흡을 3번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누군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이런 마음의 준비는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효과도 커질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런 심리적 기술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시에 대응하는 지혜의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시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묵의 힘, 이름 부르기, 말 재해석하기, 시선 끌어들이기, 유머 사용하기, 그리고 공감하기까지. 이 기술들은 단순한 대화 요령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침묵 속에 상처를 삼키는 대신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로 상황을 통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의 핵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가장 상처받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우리 자신도 존중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기술들이 단순한 대응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관계 개선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대응이 그들에게도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을 때, 자녀가 당신의 조언을 무시할 때, 친구가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순간이 바로 이 기술들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바뀌거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무시당했을 때 당황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은 단순히 무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대응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과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존중과 이해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